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4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입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학교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친면 이런 걸 따져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단행한 조국 수사, 그 조국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발 그리고 탄압,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조국을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그거 잊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었어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대중집회를 통해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에 참석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들었는데 이번 연설이 항상 10분 전후입니다.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고 그렇게 논리정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발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출세해가지고 뭘 좀 제대로 해볼까 했는데 조국 수사에 대한 정권의 반발에 직면해가지고 당황하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속으로 매우 감사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그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선 아주 잘 정리된 이거는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논설위원이 딱 요약한 이 내용을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이날 부위원장 사직서를 서면 제출을 하자 사표 수리 대신에 기후환경대사까지 모두 해임해버린 것이다. 장관급인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정부 부처들과 조율하여 인구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더니 극단적 상황으로 가버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은 여러모로 사이가 나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 많은 국민은 무슨 영문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 대목입니다. 제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은 여러모로 사이가 나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 많은 국민은 무슨 영문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제원이란 사람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공개적으로 몰아붙인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라고요? 아니, 장제원보다는 나경원이 훨씬 더 좌파 정권과 잘 싸웠는데 그 나경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혹시 장제원의 머릿속에는 반윤이 어떻게 찍혀 있느냐? 그럼 애국자들이 반윤입니까? 애국자들이 반윤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제원이 끼고 있는 그 완장은 권력의 완장이 틀림없는데 그 좌익 권력의 완장입니까? 이런 논리 모순을 저지르는 장제원이 아마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장제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다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선일보.
사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이 자녀 출산 시 대출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정부 기조와 다르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을 내부 조율 없이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내부 이견 조정 과정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사설이 좀 잘못되었는데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건데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진영이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부정적이란 것이라고 한다. 나 전 의원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 나 전 의원으로는.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워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자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 여기서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도 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는 자주 있는 일이다. 막후에서 대화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이 정치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엔 조율이 아니라 전부 밖으로 파열음이 터져 나와 국민 앞에 현장 중계되듯 한다. 희한하고 납득 못할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로 석 달 넘게 내용을 겪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하고 국정 운영까지 흔들렸다. 정치적 해결의 길이 있었지만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내부 소통이나 조율도 없었다. 이번에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매사에 정면 충돌에 파열음이 난다면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 이념, 그리고 민노총에 대한 대책 잘합니다. 정말 법치를 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항상 정치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준석 몰아내기, 청와대 졸속 이전, 이거 다 정치의 실패입니다. 근데 정치에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쓸데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한 분은 탄핵되고. 정치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보에도 잘하고 법치에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실패하니까 법치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명박, 박근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제원 씨가 뭘 했는지, 특히 박근혜 탄핵 때 장제원 씨가 그때는 무슨 좌익 운동권의 완장을 차고 나왔는지, 완장 차고 나온 사람처럼 국회 청문회 때 우병우 씨 등 자당 출신 대통령, 자당 출신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을 몰아붙이던 그 살벌한 장면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표변이 윤석열을 칠지 모릅니다. 갑자기 바뀌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